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오늘 첫 회인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같이 맡을 휴머니스트의 김학원입니다. 박수. 저랑 사실 공동 진행자이지만 메인 진행자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거의 안 할 것 같아서 저보고 먼저 인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번역가이자 저술가이고 또 역사와 철학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는 캠퍼스 밖의 인문학자라고 하죠. 우리 남경태 선생님 오늘 공동 진행자로 모셨습니다. 자, 박수. 인사 잠깐 하시죠. 네. 그 대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좀 속상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대표와 그 저자분과 기획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참 모시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잘난 척 좀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련해. 오늘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네. 아니 오늘 우리가 방송 경험이 있는 분은 남경태 씨 한 분이에요. 제가 그냥 편하게 선배님이라고 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토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남경태 선배님 달려 있습니다. 웬 부담을? 자, 우리 유일한 방송인 남경태 씨한테 우리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실 메인 초대 손님이죠. 우리 박시백 화백님인데요. 대한민국 국보 조선왕조실록을 그렸죠. 그래서 국보급 만화가 국보가 예. 장차.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박시백 화백을 대한민국 국보급 만화가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박시백 화백님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인사 말씀하시기 전에 네. 실제로 농담으로 얘기한 거죠. 한 200년 뒤에는 국보로 이게 될 수도 있는. 당연하죠. 나중에는 당연하죠. 진짜 그러겠네요. 생각해보니까. 200년 후 그럼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30년 후 본인은 돌아가시면 안다. 30년 만에 돌아가셔야 한다는 조금 곤란합니다. 백센스 신경시대인데 지금.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옮긴 박시백입니다. 앞서 이 메인 MC를 맡고 있는 두 분들이 현란한 화술 때문에 저는 이제 스스로 이 팟캐스트 방송의 공기이자 병풍이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술의 화자가 그림 화자 아니에요? 그림 화자? 라디오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대장정에 들어가요. 1회부터 20회까지인데 오늘은 사실 책으로 따지면 프롤로그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아무래도 저자 그리고 이 책을 만든 편집자들이 나와서 좀 서로 그동안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머릿말격으로 김성경 조선왕조실록의 책임 편집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경입니다. 홍일점. 5권부터 편집 맡았고요. 그동안 한 9년 동안 하면서 온갖 협박과 그 구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김성경입니다. 잘 봐주세요. 여기서 참고로 협박과 구박은 작가로부터가 아니라 대표와 다른 아니, 주변 출처는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그 나쁜 정도로 사람이 하고 많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대표도 있고. 참고로 우리 김성경 편집장은 저랑 2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름이 김성경이잖아요. SK. 그렇죠. 스크. 저자가 오케이 할 때까지 이 슬로건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라고 그러는데.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또 한 분 오늘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생김새가 독특하죠. 그죠? 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맞아. 실제로 그렇구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분이 술집에서 가끔 막 그 술을 공짜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인 줄 알고. 진짜로. 근데 세밀하게 보면 잘 나갔을 때 봉준호 감독이 아니라 초창기 피폐해졌을 때. 아무튼 우리 이 책의 총괄 책임을 기획하고 책임을 맡았던 유연석 주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석입니다. 아무튼 오늘 첫 방송인데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13년 만에 완간. 그렇죠. 사실 아니 남경태 선배님은 뭐 가장 번역하고 저술하면서 오래 한 게 몇 년이었어요? 한 7개월? 7개월? 한 책을. 네. 7개월이요? 그것도 정신병 걸려. 한 3, 4개월쯤 지나니까 네.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다. 이게 오래 걸친 일을 하면 실제로 진짜 중간에 패닉이 한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13년을 한다는 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이 없거나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이 이게 꼬랑지 내린 사람들. 두 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국보급 만화계에서 갑자기 그래요. 인간이 아닌 만화가 인간이 아니죠. 전락을 13년을 했는데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합니까? 그러게 말해요.
자, 우리 본인이 박시백 다 그렸는 것 좀. 말 좀 합시다. 아무튼 우리 박시백 화백 13년의 왕관인데 어떤가 오늘 사실 딱 그러죠. 네. 책이 딱 나온 날이에요 오늘. 그렇죠? 예, 지금 막 봤죠. 예, 아까 막 책들이 그냥 출판사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네네. 걸 보시고 지금 온 거잖아요. 네. 어떤가요? 소개를 들어야겠죠, 우리 첫 한번. 소감 어떤가요? 새 책이 나왔을 때는 늘 그 따끈따끈한 책을 받아들였을 때, 이 원고를 탈고했을 때 느낌과는 또 다르게, 이거 진짜 나왔네.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또 제 작업에 대한 이제 어떤 결과물이니까 참 포탐이 느껴지죠. 근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가 10년도 더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완결을 본 책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표는 못 냈지만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느꼈습니다. 예, 사실 뭐 13년 만에 왕관을 하고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그죠? 이 팟캐스트까지 제가 나오라고 이 그러고. 대목에서는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네. 원래 아까 예, 오늘 뭐 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방금 거니까. 전에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서 병풍과 공기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대목에서만큼은 할 말이 있다. 그러게 뭐냐면 이 팟캐스트 왜 하는 거죠? 진짜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모인 왜 거예요? 하는지 예. 저는 도저히 지금도 알 수 없고 네. 아마 이후로도 모를 것 같아요. 출판사에 그래요? 지들끼리 다 해놓고 맞습니다. 아니, 우리를 저도- 지금 엿먹이는 거예요 지금. 왜 저도 하냐고 지금 아니, 나오라 출판에-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나온 그런 거지. 예. 아니 작가에게 원고를 탈고하고 나서 쉴 틈을 진짜 하루 줬어요. 네. 그 하루 준 시간에 제가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나인을 보면서 밤을 새고 딱 하루의 시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무슨 사진을 찍네, 영상을 찍네, 팟캐스트를 준비하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휴머니스트에서 책을 낸 것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후회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말이죠 나는. 아니 그 방송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단하는 것에 저는 적극 지지한 표를 보내겠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 기본 체제를 모를 수가 있는데 전 궁금한 게 뭐 중간 궁금한 거 막 질문을 하겠지만 네네, 이게 20건으로 처음부터 한 거는 처음부터 정하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13년 걸릴 건 처음부터 정했어요? 그렇진 않죠. 그랬으면 안 했겠죠. 예, 그 궁금할 것 같아요. 듣는 네네. 분들이. 처음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3년이면 생각할 끝날 때는- 줄 알았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7년 정도 예상을 7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게을러지거나 하면 거기서 뭐 최대 한 1, 2년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애초에 생각했던 템포보다 크게 이제 어긋나지 않고 예. 왔던 것 같아요. 잘 갔어요, 그렇죠? 예예예. 근데 이제 절반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저자가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급격히 예. 체력이 떨어지면서 네. 편집자도 좀 나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 있는 데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마신 맥주 때문에 힘이 올라와서 바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예, 오늘 참고로 저희 음주 방송.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음주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술 없이는 도대체 그야말로 이빨만 살아있는 분들하고 감히 대적할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오늘 네. 사실 방송인 낭명태 선배님은 술 안 먹었고 나머지 사람은 다 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남규태 선생님은 당연히 이러실 줄 알았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또 희양찬란한 원래 대표님 이빨이 만만치 만만치는 않았지만 출판계 소문난 이빨이시죠. 그러니까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어디 공중파에서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예. 저 사람 외모가 좀 또 외모가 또 아, 다층 주인발인가요? 오늘 사실 제가 거친 발언이 주인공이 외모를 아닙니다. 좀 깎아먹죠. 예. 욕설? 오늘의 그 방송 타이틀은 김학원의 조선왕조실록이 아니라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럼요. 예.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책의 주인공이 박시복 씨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저는 공교와 병풍 역할을 계속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성애 편장도 사실 뭐 진짜 박하백님만큼 만만치 않은 세월을 흘렀어요, 그죠? 네, 9년. 꽃다운 책과 함께 나이에, 늙었네. 예, 정말 이게 박하백님 때문에 늙은 건지 아니면 맞아요. 뭐, 예. 네. 예. 박하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랑 작업하면서 네. 꽃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쨌든 같은 역사적 뭐- 사실을 두고도 사관이 다르면 달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소감 한마디 하시죠. 한번 따져봤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도 몰랐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할 줄도 몰랐고 사실 중간 중간에 계속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럴 리가.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가 뭐죠? 혹시 뭐 너무- 박하백님이 괴롭히거나 아니면 대표나. 물론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파실 거예요, 그죠? 오늘 네, 2부에서. 저도 할 말 많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모든 갈등이 다 끝났다는 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감정적으로는 정말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실감이 안 돼. 아마 좀 몇 달 지나고 나서야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그 수많은 아부성 멘트들은 다 아부죠. 불화했던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몇 달 지나면 끝났잖아요, 이제 몇 달 지나면 출판사에서 자신의 용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실감하게 되죠. 몇 달 지나면. 자, 그럼 위원석 주관님도 한번 말씀하시죠. 왜냐면 이게 저희가 10년 작업이 걸렸어요. 출판사에서는 작가는 13년 걸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임 편집장이 3명이 이제 릴레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연석 주관님 마지막에 몇 권부터 했죠? 제가 16권부터 16권부터 20권 마지막 이제 테이프를 끄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알로만 제일 조금 했죠. 그렇죠. 그냥 안고만 먹었네. 그 최단기 고생은 딴 사람이 다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요리를 다 해놓으니까 아 예. 포크만 들었지. 아, 일단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유 주관이 득굿이 네, 아주 제가 이 20권 완간되고 나서 입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을 때 이제 줄창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뭐 1권부터 하는 건 무척 다행이고요.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 이게 너무 이제 그 긴 시간의 일이고 고단한 일이니까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뭐 제가 그 5권 정도 마무리를 했던 건데 저만 해도 감개무량하니 박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성현 편집장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좀 세 사람 중에 제일 대표님 늙었어요. 대표님 뺐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생 역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1권부터 20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만 하면 5만 실입날만 나가도 이게 100만 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시작으로 이제 다른 일은 다 중단하고 산술적인 대상 너무 공개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 50만 출판사 내부 여보세요? 여기에 올인해서 한 50만 부 지난 다음에 저자가 이 출판사가 싫다. 이제 다른 출판사를 하고 싶다. 이 저작권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가능성 있는 얘기죠. 그거는 사실 가능성이 그럴 수 있죠. 있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작가의 멘트가 왜냐하면 양경태 저는 선배님은 잘못 완간- 보신 것 나도 같아요. 출판사를 아니, 차릴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저도 그게 주어진다면 왕관 전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왕관 이후에 보여주는 행태들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작가를 이렇게 갑자기 보여주고 초반전부터요. 고생시키는 핀트가 어긋나고 이런 이제 다시 출판사 곤란하다. 저 당황한 출판사 관계자들 원치 않는 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편싸움이 벌어지는 거 자, 같은데 박시백의 조소왕조실록 출판사에.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자리를 만들어준 데는 이 싱크 카페 저희는 지금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싱크 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오늘 처음 만들어진 거죠, 그죠? 네, 처음 만들어졌고 그래요? 이 박시백의 조소왕조실록이 첫 방영 녹음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에게 이 홍대 주변에 오시면 이 싱크 카페 항상 기억해 주시고 생각 가게라고 또 생각가게라고 신용구 선생님이 뭐 이름도 지어주시고 글씨도 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대단한 박시백의 조소왕조실록 독자들이 제일 궁금할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왜 박시백 화백이 신문사까지 그만두고 13년 동안 몰입한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죠? 왜 하필이면 조소왕조실록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근데 왜 조소왕조실록에 그렇게 몰입하게 됐나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신문사에서 시사 만화를 쭉 그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시사 만화를 계속하고 있는 동료 작가들을 보면은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정말 절로 듭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항상 아이디어를 내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싸움이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하는 만평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의 이야기 만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한 컷 만평이 아니라 이렇게 박시백의- 스토리가 있는 만평. 박시백의 그림 세상. 그림 세상 맞음. 예, 그런 기억납니다. 타이틀로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 1, 2년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뭐 그리는 데는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진짜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야말로 저한테 온통 자유롭게 주어져 있어서 혼자 뭐 여기저기 거닐기도 하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무조건 2시간 그거 마감만 하면 나머지 시간 자유로운 거예요? 거의 그랬죠. 그것만 하고 월급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뭐 계속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 2번이 그렇죠. 이 2번이 주는 이 무게감이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저를 너무 엉두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놀다가 지친 건 아니고. 염장을 좀 지르네. 뜨끔한 소리를 조금 잠깐 키핑해 두시고
이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만화적인 어떤 에너지라고 할까 이런 게 다 고갈돼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만화적 에너지 이것이 뭐 샘물이 아니라 고여 있는 우물인데 이제 한 컵씩 푸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말라버릴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평생을 만화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그리고 지금 일을 계속하면은 만화가로 계속 살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이제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만화가로 살기 위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를 쭉 고민을 했었어요. 때마침 이제 그 머리말에서도 밝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극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조선사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좀 그 보통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재밌게 보는데 그죠? 아니, 그냥 재밌게는 뭐 보통 본인이 거꾸로- 무식하다 이런 거꾸로 생각을. 무식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극 아, 드라마를 보면은 네. 내가 무식하다고 여기질 않고 보통 음. 드라마가 그렇죠. 너무 무식하다.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특이하게 정선으로 시작을 아니 하잖아요. 그만큼 무식했던 거죠. 상상을 초월하게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신문사에 이제 정관실 겸 조그만 도서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조선왕조 관련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권을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저는 시사 만화를 쭉 그려왔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정치사 파트가 정치사의 흐름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뭐 그 이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삼국지라든가 추한지라든가 뭐 이런 것에 정말 전혀 밀리지 않게 우리 조선사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게 많구나. 근데 이 같은 얘기,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도 이제 서술이 다른 거예요. 네. 작가의 그러니까 필자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서술이 좀 이제 다른 느낌들이 있어서 실록마다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조선사를 다룬 책들마다 예, 이건 예. 왜 그럴까, 아, 예, 예. 왜 그럴까 해서 제가 내린 판단이 이거는 이제 실록과 야사를 어디에 이제 어떤 걸 그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이 서술이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록까지 다 오픈된 마당에 이제 저보다 누가 남이 먼저 해버리면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일단 회사부터 그만두고 해야지 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굉장히 무모한 그렇죠. 그 뒷거리예요, 그렇죠? 네, 무모했죠. 아니 회사를 보통 그만두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신문사를. 그렇습니다. 대개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는 일단 회사를 택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 뭐 아니면 뭔가 뒷 배경이 있었나요? 뭐 이렇게 뭐 먹고 살게 해준다든지 조선왕조 아니면 실록이 뭔가. 적어도 상당히 긴 아이템이다. 맞아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셨겠죠. 짧은 아이템이라면 그렇죠. 또 소비해버리고 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정말 근거 없는 무한 자신감. 음. 이거는 1권이 나오는 순간부터 출판 시장을 휘몰아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이 긍정의 진짜 힘이- 무모했던 긍정의 거죠. 힘이에요, 진짜. 그래 아니 근데 판로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실제 뭐 휘몰아치는 휘몰아치는 있어요. 거의 찻잔 속의 태풍 정도도 안 되는. 아, 예. 처음에는 본인의 아주 꿈은 매우 더 미미했습니다. 호방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서두에서 제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철저히 기초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 국민적인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제 의견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거의 처음 할 때는 거의 없었고요. 사람들이 일단 저부터 조선왕조사를 잘 모르니까 남들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실력에 기반하되 기존의 그런 연구 성과들을 잘 버무려서 그냥 알기 쉽게 전해주자. 처음에는 단지 사실 뭐 이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 그렇죠? 의도에서 시작을 예. 했던 만화라는 건데. 매체의 특성에 저는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 그 내용을 알게 하자. 음. 이것이 이제 기본 그 어떤 취지 내지 목적이었었는데 이게 실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팩트들이 잘 소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 나와 있는 책들도 보면 특히 조선 전기사인 경우엔 의외로 실록이 아니라 야사 위주로 해서 그 서술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 야사의 서술이 실록과 배치되는 그냥 전혀 다르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럼 뭐 실록 그 야사라고 해서 그럼 무시할 것인가? 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현장의 기록과 야사라고 하는 그 특히 전기 야사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 그 사건 이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서 지어진 것들이라서 이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실록 위주여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실록 위주로 해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체 우리 조선사 자체가 충분히 재미있고 그야말로 조선사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남경 선생님 또 이 역사 쪽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잖아요, 그죠? 종횡무진 이 한국사, 그죠? 뭐 세계적으로 드문죠. 자, 왜 그러냐면 서양사, 동양사, 한국사 통사를 다 한 사람이 한 경우는 없어요, 한국 그죠? 사람이 해만 돼요. 예. 그래서 몇 명 없어요. 맞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그죠? 세계적으로 드물 수밖에 아, 없죠. 예, 예. 한국사를 해야 되니까. 아 예. 자 그럼 우리 남경태 농담이었고요. 선배님이 예. 좀 이 조선왕조실록의 좀 가치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박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그 투수로 치면 일단 직구 아닙니까? 직구 스피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변화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까 야사라고 말하는 게 변화구라면 변화구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직구 스피드가 100km도 안 나오는데 변화구 던지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사에 예? 저거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역사의 오른 아닌 게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건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당대 왕들의 시적을 이제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으로 모아놨다가 그 왕이 죽고 나면은 이제 정사를 편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정한 기록인 것과 동시에 약간의 야료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후대의 사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이 폭군이 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본적으로 가장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정사인 것만은 100%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 다른 것들을 배합해야 되는 거지. 조선왕조실록을 생략한 채로 다른 걸로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80년대 무슨 사극 드라마 90년대에도 뭐 용의 눈물 이런 드라마들 보면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정사에 기반을 두고 배합을 한 게 아니라 어서 다른 캐릭터로 이성계나 이방원을 다른 캐릭터로 묘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몰두해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변화구 위주의 투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 더구나 복수로 존재하지도 않고 단 하나의 정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기록은 일단 사이드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일성록이나 승정원일기나 이런 걸 만화화할 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을 정통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 게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고맙다. 이걸 다른 걸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게 1893권 888책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글 우리 국역본으로 번역을 하면 320쪽 413권에 달하는데 사실 이거 320쪽 413권의 책을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게 정상적인 직장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 100권 독서 클럽도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은 100권씩만 읽어도 4년이 넘는 기간인데. 근데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네. 저도 조선왕조실록 다 읽어보지 못하고 띄엄띄엄 읽는데 그죠? 네. 사실은 재미가 없는 구석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처음부터까지 읽어내려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은근히 가만히 읽어보면 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왜냐하면 재미를 위한 쓴 글이 재미를 위한 쓴 글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연히 재미가 없는데 저는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때 저거하느라 그거는 낫권이니까 다 읽어봤는데 그것도 역시 조선왕조실록처럼 편년체로 기술돼 있어서 재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다 보면 이게 이 정사라는 게 어떤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묘한 건데 재미가 없으면서도 네. 잘 읽으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일반 독자에게 혹시 조선왕조실록 이 만화가 아니라 원본을 읽으시는 네. 사람들은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예를 들어 연산군 일기를 먼저 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 왕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쯤 접근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경태 선생님은 전체 그 400몇 권 되는 분량에서 몇 권 정도 읽으셨을까요? 전체 분량을 5분의 1도 못 읽었을 것 같아요. 네. 띄엄띄엄 5분의 1도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일반 독자로서 감상할 여유가 없이 네. 이게 뭐를 어떤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역사책이라는 건 근데. 책으로 책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도 있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때까지 이렇게 만나온 역사 학자들 만나면
이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하고 나서는 매번 이제 만나는 역사학자들 한번 물어보거든요. 예. 은연중에 이렇게 그런 거 조선왕조실록을 그 신뢰입니다. 읽으셨나?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상대방이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 원래 묻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오랜 노하우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자 우리나라 봤어요? 우리나라 다 읽었다 그러지 그냥.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중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처음부터까지 읽어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거의 없어. 이건 아마 우리가 이제 네. 이 다음부터 역사학자 의외로 선생님들 나오니까. 박 선생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역사학계를 전부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조선사를 전공한 사람도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짐작이긴 합니다. 는 그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 학자 티를 내세요 벌써? 아. 학계가 무서워요? 아 그거는 뭐 제가 아니 그래서 실제로 진짜 여기서 진짜 돌직구로 우리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은 거는 확실한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아까 이제 세세하게 안 봤더라도 처음부터까지 한번 쫙 그렇죠. 훑어본 한 거.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긴 거는 사실인데 아 넘겼다. 그러니까 세세하게라고 딱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다. 네. 아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들고 들어오면 어.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논쟁이 있게 되면은 관련해서 이제 그 서로 대립되는 두 세력 간에 상소가 이제 빗발치잖아요. 그럼 상소가 가령 한 수십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의 사안 가지고. 아, 실록의 내용 중에요? 네네. 예. 그리고 상소들이 또 길어요. 예. 그러니까 상소 하나만 제대로 보려고 해도 꽤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저는 이제 많은 것들을 스킵하죠. 왜냐하면 그건 뭐 대체적으로 맥락을 파악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에 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사 혹은 유명한 인사 것만 읽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뒤에 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한 상소 때문에 거기서 어떤 구절 때문에 이제 막 또 논란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제 돌아가서 읽게 되고 예. 이런 경우들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치사가 아닌 사안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간략하게 소개된 네. 것들은 그냥 그 읽고 넘어가는데 굳이 이건 아니겠다 싶은 것들은 또 그냥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 다만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쭉 읽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책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저는 게 만약에 이게 그 그러면 잠깐 의미가 없는 거를 한 건가요 지금? 아니요, 처음부터까지 그런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멍청한 짓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읽게 걸로 되지. 지금 해석이 되니까.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아까 네. 말했다시피 이렇게 누가 독자를 염두에 둬서 그냥 조선 시대의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이랑 다른 게 네. 책이라는 문헌, 조선 시대 문헌이라는 게 그렇죠. 문헌이라는 게 지식을 축장한다는 개념이지 지식을 유통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보관하는 개념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하는 영어로 리더블하게 읽을만하게 이렇게 쭉 지금 같은 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다는 게 좀 무의미한 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군데군데 필요하다 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돌아가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도 하고 어떨 때 재밌으면 또 몇 페이지 계속 읽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말하자면 모든 책은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쭉 이게 보통 책의 완독을 한다 그러면 조선왕실록은 그렇게 완독을 하라고 쓴 책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읽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우선 사실 보관이지 어떤 역사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개념으로 그 보관하려고 하는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한번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또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가령 이제 책으로 치면 저는 뭐 그 국역 CD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봤고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그 인터넷 사이트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거 알려주시죠. 어떻게 사이트에 나와 뭐 있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치면은 네, 바로 들어갈 수 공식 있습니다. 구경문이 네, 누구나 네.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어요. 구경문만이 아니라 전문 그 원문까지 한문, 같이 원문까지. 있는 네, 아하. 꽤 있는데 그거 모르셨어요? 예. 아니 뭐 그 남경태 선배가 그걸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이트가 있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료로 누구나 네. 오늘 접할 수가 있는 예, 거죠. 가령 이제 제 책을 보다가 이 사건이 과연 정말 이랬던 거야 하고 이제 의심이 되면 네. 제 책 뒤에 보면 이제 연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 연표를 찾아서 그 날짜로 들어가면 이에 대한 자세한 이제 뭐 논쟁이나 상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그 모니터 상에서가 아니라 그 출판된 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꼼꼼히 다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한 장도 놓치지 않고 책장은 넘겼다. 넘겼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1893권에 해당하는 조선왕조실록이 20권의 이제 만화로 그려졌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보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서 가졌던 요약본 공책이 어마어마하던데.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니고요. 네, 예, 한, 예. 한 100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그죠?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그다음에 요약을 하고 예.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이 과정만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또 머리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지나고 나서 과연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여튼 처음부터 쭉 근데 봐서 그렇게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할 때는 동조를 해드려야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됩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농담이었고요. 근데 이제 보는 과정에 이제 노트가 하여튼 뭐 매우 상세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전에 어떤 그 관련된 시대에 대해서 참고 문헌들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주요한 사건이구나, 이런 인물들이 당대의 중요한 인물이구나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핵심 요약들이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가 있는 머릿속. 건데 그래서 그런 주요한 사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주요한 인물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눈여겨 보면서 필기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런 거는 기존의 역사서에 있었으면 놓친 게 아닐까 싶은 것들 또 다른 필기를 하고 예, 가급적 이거는 현장 분위기가 나게 그 뭐 상수하는 네임클레임이라든가 그 토론하는 이야기를 전문 그대로 이제 필사를 한 다음에 이 필사본이 이제 평균 한 권에 필요한 경우에 한 5 노트가 평균 한 5권 정도 나오는데 한 권당 한 5권 네. 정도 노트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쭉 보는데도 시간이 꽤 그렇죠. 걸립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또 찾아가기가 힘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억력이 워낙 문제가 커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다시 이제 한 반 권 정도 분량으로 이제 요약본을 만들어요. 예, 이 요약본을 추린 게 그 책 뒤에 있는 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약본을 2번 3번 보면서 전체 얼개를 짜고 예, 그리고 그 얼개에 기초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순 내지는 사건순 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 그 장과 단락들을 나누죠. 그리고는 콘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콘티 들어가고 저는 콘티도 굉장히 남들 보면은 이게 무슨 콘티야 싶게 그냥 글 갈게 써가지고 이렇게 대충 해요. 그림 하나도 없이. 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뭐 그림 같은 건 별로 없고 막 그냥 글만 있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또 2번, 3번 보면서 좀 수정해야 할 것 아니면 빼일 것 넣을 것 이거를 고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그림 들어가고요. 밑그림이 되면 이제 펜선, 붓선 입히고 그다음 스캔 받아서 이제 그 모니터상에서 작업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자, 우리 지금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시백 화백님이 그러면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보시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왔을 때 나에게 조선왕조실록은 뭐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 박시백 화백님이 생각하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가치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가 뒤에 이제 1회부터 20회까지 오는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여러 차례 언급은 하겠지만 박시백 화백님이 보는 조선왕조실록 이게 뭘까요? 일단 순수하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 밥벌이였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걸 끝낼 때 그 어느 인터뷰에서 했나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그 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퇴사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연혁도 그래요. 사실 13년 직장 다니면 꽤 다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13년 동안 조선왕조실록에 일하는 직장을 다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또 그러니까 상당히 나름 어찌 보면은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잘릴까봐도 불안하고 뭐. 근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안정된 느낌의 편안한 직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수로 돌아가는 조선실록이 한 50권짜리로 됐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 한 50명 있었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참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이 어쨌든,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도 늘 감탄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이게 뭐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잖아요. 정말 위대한 우리 선조들의 유산이다. 그 역사 기록물에서 제가 다른 것들을 안 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섭지만 어쨌든 이런 기록이 있을까 싶은 참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단합니다. 왕조 실록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중국이나 뭐 베트남, 중국은 이제 명나라 예. 무너지고 나면 명사 이런 식으로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베트남- 조선왕조 실록처럼 엄정하게 길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왕조사가 길었고 예. 이 긴 왕조를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고 그렇죠. 그 왕의 그 뭐랄까요 태클을 완전히 네. 배제한 상태로 이런 식의 기록을 왕이 남긴- 죽고 난 뒤에 기록을 하는 그렇죠. 거죠. 최종 기록은.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제가 계속해서 야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실록의 중요성, 실록의 가치를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실록도 보면 어쨌든 건 사람의 기록이에요. 특히나 이제 선조 이후에는 이 당파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집권한 당파들의 입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수정실록도 아, 따로 그렇죠. 발간되고 뭐 네, 이런 네, 때죠. 그렇죠. 네네. 가령 그 선조 시대의 이에 대한 이을국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시 처음 수정실록은 서인이 아니라 당시 이제 집권층의 어떤 동인에 의한 동인들이 이제 사초 그러니까 그 당시 동인들이 사관의 주요 구성원들이었죠. 그래서 이 율곡에 대해서 천하에 이런 정말 그 못된 놈, 이런 아주 음험한 놈 예. 이런 사람이 없다 싶을 율곡은 이제 정도로 서인이니까 동인 측에서 예, 그렇게 그렇게 하죠.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은 그날 발언한 율곡이 태도에 대해서 아주 그런 비방적인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후하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어떤 흐름 혹은 시대의 요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요구에 각각이 당시에 이제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했는가 이걸 볼 때 적어도 그 동시대에 율곡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그렇게 필요한 개혁 조치를 건의하고 주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른 당파의 기록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팩트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다. 네. 당대의 사실적인 기록이었다. 네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이를테면 현대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 성격이 다른 그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사회적 사건들은 모르겠는데 정치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치 팩트까지도 다른 뜻 묘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그 전통만 우리가 이어졌어도 예. 사실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 지난 정부, 뭐 네네. 내지는 지난 정부의 이 기록들도 당대의 그 과정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이거 엄청난 다른 또 환경일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그런 걸 다 가져가 버린다거나 네. 혹은 뭐 중요한 정부 부서에서 이제 뒤에 문제가 될 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은 다 태워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그런 그 기록을 대한 태도, 기록을 관리하는 태도 이런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총화된 기록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각별한 우리의 진짜 위대한 문화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자, 오늘은 첫 그 프롤로그 격이기 때문에 이 박시백 화백님이 아니라 우리 편집진 두 분이 나왔는데 편집진 두 분이 좀 지루하셨죠,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우리 13년을 편집 견딘 사람들인데 그죠. 뭐. 예, 예. 그래서 우리 편집진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현 편장은 뭐 이제까지 5권부터 이 시권까지 거의 한 7, 8년 됐죠, 그죠? 9년. 아, 9년. 9년 정도 됐는데 저자가 굉장히 괴롭혔다든가 뭐 이런 걸 말씀하셨대요. 뭐 그것도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아무튼 뭐 그동안에 19년 동안의 편집 작업을 하면서 네. 나에게 조선왕조실록은 뭐였다.에서부터 아무튼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저도 이 책을 만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볼 생각도 안 했고 뭐 굉장한 거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뭐 굉장해봤자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들면서 그 실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보면서 이게 그냥 기록이 아니구나. 이게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서운 기록일 수도 있겠다. 그 정신이 그런 생각을 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저 세대만 하더라도 교과서에서는 배우는 역사는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역사관을 사실 어느 정도 답습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습되어 오는 좀 왜곡된 역사관이 아니라 이런 실록을 실제로 보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기본이 되는 게 조선왕조실록이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시백으로 넘어와서 60을 넘어서. 박시백 화백 그동안 9년 동안 좀 어땠어요? 예, 그냥 오늘을 편하게 한번 예. 박시백을 예, 까라. 예, 아 힘들죠 정말. 휴머니스트 출판사에는 여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 예. 이 책을 담당하고 있는 편집자는 저잖아요. 그렇죠. 예. 저한테는 굉장히 좀 다정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래요?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고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다정해요. 특히 여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이거 누구한테? 보통의 한국 남자들이 부인한테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 대부분의 바깥에 한국 나와서도, 남자들이 예.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예, 가정 그래요? 사람처럼 여겼나 봐. 정말요? 그러니까, 아니 만만한. 그러니까 편집자로 대한 게 아니라 부인 같은 식구처럼. 식으로 예. 대한. 굉장히 위험한 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네. 뭐 이제 비서나 하인이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부인이 아닐까. 아니라 예. 비서나 하인이나. 비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비서는 좀 예. 그래도 좀, 예. 좀 고상한 예. 개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부인보다는 좀 낮게 대하셨을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어떤 저는 에피소드. 부인한테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아. 박시백 화백은 책임 편집장을 비서나 하인으로 대했다. 네. 아 이건 그러니까 놀라운 조선 사실이죠. 시대로 따진다면 외거노비. 수평적인 계약 관계인데 갑을 관계로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이런 또 비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뭘 좀 고쳐주세요. 네. 근데 그냥 없는 뭐 얘기를 막 지어내서 하려니까 힘들 네.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얘기를 생각이 하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자가 있거나 내용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편집자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처음 만나는 독자이기도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편집자는. 그런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편집자로서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 발언이 그렇게 10년 뭐랄까 동안에 한 번쯤 있었나요? 매번이요. 매번. 매번. 아,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죠. 아 그러면 안 고치고 나요 그러면? 근데 열에 하나. 열에 하나. 나머지 아홉은 안 그러면 고치세요. 아홉은 김성현 편집장이 고친. 아니에요. 저는 뭐 손을 못 대죠. 아 그래. 아니 근데 옷자나 뭐 이런. 단순한 옷자는 그래도 고쳐주셔요. 근데 음. 내용상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제 아주 근데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대에는 만년필이 없었지 않느냐. 깃털펜으로 가자. 만년필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그거 한 번 거였긴데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이게 중간 이제 사실이 나오면 이제 짤막하게 인정해야죠.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요. 네. 그런 거 아닌데 그 거기 손글씨를 쓴 게 그 네. 박화백이 직접 네. 쓴 거예요? 박하백의 본인 필체로? 손글씨. 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쓸데없는 데서 감탄하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 전 몰랐어요. 누가 써줬나? 지금 김성희 편집장이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저러지 20권이 않는데 끝났는데도 내가 보기에는 조심해요? 박하백님이 계속 지금 아니 전혀 그런 게 계속 아니고요. 지금 진실을 저 다리 말하면 밑으로 지금 계속 근데 아, 예, 압력이 지난번 주고 사전 있는 것 모임 때 한번 박하백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점점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높아져서 그 사람은 자꾸 의존하게 되더라. 맞아요. 예. 그래서 잔약하게 써주면 그 양반이 알아서 해주더라.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충 하면 네. 다 알아서 한다. 한자음이 꼭 병음이 돼야 될 거를 그냥 한글만 써주면 그 사람이 찾아서 해주더라. 굉장히 편하게 느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꼭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 그거는 편집자에 대한 진실을 알 수가 강력한 없어요. 신뢰의 표현이죠. 자, 뭐, 그러면 근데 저자는 이렇게 편집자라 자, 그 생각했는데 일 속에서 그것만이 아니라 좀 성격적인 문제가 좀 없을까요? 성격적인 거요? 문제. 있죠. 네. 인격적인 결합. 네. 인격적인 결함. 네. 이거 이 되게 정도면은 한 일을 13년 하는 사람 치고 막가자는 건데. 노멀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박시백 화백은 정말 성격적으로 또라이 이게 같은 문제다. 이런 말을.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반론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 이제 선생님의 그 반론이 또 다시 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또 다시 반론을 해야 되는데 할게 반론할 없지. 여지를 안 만들어 주니까 그러지 그게 더 않았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반론할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편집자의. 매번 해도 소용이 없다 보니까 예. 최악의 관계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자자가 워낙 아니 지금 완벽하게 딱 제가 발언할 넘겨버리니까.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자가 최악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진짜 보는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 뻔뻔하죠? 박하백님이 상당히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분 모르겠지만 동시 타임으로 지금 이 박하영 계속 생긴 거 보면 굉장히 인자하고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줄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표리 그러니까 부동하구나. 예.
겉모습은 굉장히 그 동네 친근한 아저씨 같죠. 실제로는 무서워요. 아주 음. 그 뒤에 칼날을 감추고 있는 그런 한 번 휘두르면 완전히 산천초목이 사라지는 그런 아주 고수. 그러니까 뭐든지 자, 자기 그러면은- 마음대로 하고. 예. 우리 유주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여기서 저 사람들 그러니까 불만이 저는 있어요. 이제 이주관님은 제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김성균 네. 편집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그 박시백 선생님 원고에서 수정을 요구할 대목이 어디며 아, 저 사람은 노선이 다르구나. 이분의 뭘 그 아시나요? 작업에 대해서 반론을 필 곳이 어디인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뭐 인격적인 면에서나 작품의 완성도나 그 근면성과 끈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 삶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5권부터 시작한 특별한 얘기는 사람의 하지 평가하고 16권부터 시작한 사람의 평가가 달라. 이거는 뭐가 이건 이 지나친 유주관과 정치적 박시백 발언이에요.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았나. 커넥션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왜냐면 그또 유주관이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그렇죠?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과 출신이 되게 인성을 믿긴 어렵죠. 그러면 맞아요. 유연석 주관은 박시백 화백의 어떤 그 문제점, 뭐 짜증 이런 건 전혀 이제 없었어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덜거리고 이러다가 뭔가 터뜨린다. 뭐 아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우리가 늘상 해오던 뒷담화가 그렇죠. 여기서 예, 있었나요? 예. 원래 작가를 만나면 대표 욕을 하고 그렇죠. 우리 같이 대표욕을 대표를 많이 만나면 했죠. 또 작가한테 욕을 잘 안 해요. 저는 근데 작가 조금 하긴 하는데 예, 특히 박 선생님에 대해서 뭐 대개 이렇게 출판사 편집자들이 번역자를 욕하고 네. 번역자들은 편집자를 욕해요. 자기들끼리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은 네. 뭐 주실 거 있나요 혹시? 이주관님하고 만나면은 대표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하고 만나면 이주관 욕을 저는 저는 절대 남이 없을 아니 때 욕을 안 그거는 하는 대표님 사람입니다.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사람만 있는 이주관님 건 욕은 안 아니에요. 한다라는 얘기죠. 제 칭찬이 아니라 근데 이제 저는 진짜 특히 좀 감명받은 부분은 그 또 혼자 감명 그럼요. 그런 거 좋습니다. 아니 칭찬하면 안 되는 시간인가요? 아니 속풀이라 그래서. 지금은 칭찬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상처와 네.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씻기는 그 감명이 상처보다 이런 훨씬 자리. 강렬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니 역시 유주관의 오늘 모습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집해야 될 발언을 주로 하고 있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주관님의 본 모습이 나오는 네.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작업을 다 혼자 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만화 작업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문화생이나 뭐 어시스턴트들을 두고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작업을 혼자 하셔서 저걸 좀 어떻게 좀 하면 좀 더 일정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편집자는 항상 일정 때문에 고민이 근데 많은 원고 거거든요. 입고 일정이 항상 늦어지나요? 그런데 대체로 예정보다? 한 두세 달 전에 예고하신 일정하고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초기 일정, 그러니까 제가 이제 뒤에 들어와서 그럼 항상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7년 아까 생각을 하셨다 보니까 한 1년에 한 2권 정도나 3권 작업을 생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원래는 4권이었는데. 그런데 아니, 이제 그거는 그 아마 이건 원래는 이제 아니에요. 그거는 음. 출판사 측의 기대 사항이었죠. 예. 네, 희망 사항이었는데 출판사 계획이 좀 무리했던 거죠. 모든 누가 계획했는지 출판사가 모르겠지만. 출판사에서는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든 출판사 예, 계획은 좀 원래 무리긴 해요. 이 박시백 화백님이 처음 시작할 때 최소한 1년에 3개월에 한 권씩 하겠다. 그러니까 김성균 편집장이랑 저랑 지금 입장이 같고 나머지 사람들이 노선이 갈라지고 이런 자 거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편집자들은 저자 앞에서 얘기 아직 안 저자 끝났- 얘기 안 앞에서 끝났대요. 그래? 얘기 뭐 근데 이제 그 칭찬 작업 빼고 그렇죠. 네, 그 칭찬 작업을 빼고. 그 제가 감명에 가려진 아쉬움을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 아쉬운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놀라운 표현이야. 만약에 여기서 감명에 진짜 가려운 또다시 아쉬움. 칭찬이 나오면 감명이라 그러니까. 칭찬이 나오면 그건 진짜 마이크 뺐어요. 예. 예. 그래서 그 하다못해 스캔 받는 거라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 좋아. 그럴 필요 없다. 음. 내가 하마 참 큰 상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시켰다. 박수 한번 보내야죠. 의주관이 그렇게 배신 때려도 되는 거예요? 저랑 얘기한 거 다르잖아요. 유연석 주관은 지금부터 20분간 발언. 그러니까 발언 금지. 유원석 주관이 휴머니스트에 얼마나 공헌이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아, 자, 나는 그런 사람을 왜 다르구나. 써? 자, 안 되겠습니다. 그 판을 바꿔서 우리 박시백 화백이 휴머니스트의 이 김성경 편집장과 유연석 주관 문제 있었다. 폰 출판사 자체에 대한 불만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상시에 사실은 저랑 11시 넘어가면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이게 원래 서로 이 사운드 말이에요. 그죠? 누가 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뺨을 때려야 그죠? 맞받아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시백 회장님 한번 편하게. 성실한 편집자였죠. 이주관님부터 먼저 말을 한다면은 네. 이주관님은 좀 태평하시죠.
이 태평. 방금 표현돼서 감사 편집자한테 태평하다는 말은 칭찬은 아니죠. 그렇죠? 배포가 있죠. 아, 배포가 거의 있다. 저 사람의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지. 아, 달리 말하면 뭐 작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 터치 안 난다. 그렇지만 저는 가끔은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출판사가 저자에 관심이 없고 저자가 출판사에 그러니까 이게 애정을 구하는 이런 식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작가 관리에 네.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거네. 더 크게 관리하나 작가를? 거의. 오늘 듣고 보니까 무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그럼 이주관이다. 암요. 2주간에 말려들은 것 같은데. 작가가 무관심을 그 무한 애정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 대한 무관심을. 그렇죠. 네. 저는 하여튼 뭐 긍정의 눈으로 보는 것 네. 아주 좋아합니다. 저 뒷담화 이런 거 모릅니다. 어, 그리고 우리 김성경 편집장으로 훌륭하죠. 말씀드리자면 완벽합니다. 제가 실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시간이 쫓기고 그러니까 그 사전 잠깐 찾아보면 되는 거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괄호만 딱 쳐놓으면은 알아서 한자 찾아서 딱 써주시고 심지어 이제 제 노트가 그 슬록을 통해서 노트로 왔다가 다시 요약 노트로 왔다가 이 과정에서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12월 7일인데 12월 1일로 된다든가. 그렇죠. 이런 네. 식의 이제 실제 그림에서는 잘못된 일자 혹은 잘못된 이름 무슨 면이면은 명으로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표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집자가 거의 그물망수기로 거의 정신 편집증적인 편집자네. 네. 완벽한 편집자죠. 저는 진짜 김성경 편집장이랑 10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아주 편안했고. 아니 감사. 근데 남경태 선배님도 우리 김성희 편집장하고 일해본 적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왜요? 이야기 네. 기원이 저랑 같이 일하고 번역물 같은 거요? 뭐이 사실이 지금 맞나요? 저는 피드백이 없으니까 온 걸 넘기고 저기서 하니까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저기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하니까 욕을 할 수가 없네. 선생님 자, 김성경 편집장님은 제가 오죽하면은 어느 인터뷰 혹은 머리말에서까지 쓴 것 같은데 완벽한 편집자다. 아니 어느 책에 썼어요? 다른 출판사. 저희 네. 저희 굴망수비, 멸치꿀 예전 망수비다. 머리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를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럴 수는 필요 있다고-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그럴 수는 보시네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저는 일관되게 최소한 아까 김성현 편집장이 그래서 뭐 한두 권 더 남았습니까? 김성현 편집장이 만연필 안 고친 거 하나 딱 한 가지 지금 인정하겠습니다. 책이 다 끝났는데 파트너로 대한 게 아니라 이 비서나 비인격적인 노예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두 실무자를 다르게 대하고 있는 게 그 표현을 한 사람에 달리하면 대해서는 이렇게 그 약간만 해줘도 이렇게 알아서 됐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그랬거든요. 그 스캔 같은 거라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시키더라. 안 시키더라. 어떤 사람한테는 안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시킨다는 시킨다. 비서나 하인이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네. 조조록은 20권으로 끝났고 네. 근데 더 이상 뭐 일할 거 없으니까 네. 다음 책을 만드실 때도 저한테 편집을 맡기실 생각이 있으세요? 다음 책은 지금 그 출판사인지도 몰라. 예리하신 남 선생님. 상관없이 어떤 작가가 왜 기존의 출판사에서 하겠어요? 상관없이 아니 출판사가 아니라 편집자를 선택하는 편집자를 거죠. 선택을 편집자를 하세요. 선택하는 편집자를 거죠. 선택하는 그렇죠. 예, 그럴 수 예.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미모의 편집자가 나서면 또 마음은 변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실록을 보더라도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진실은 실력보다 미모를 우선시합니다. 진실은 저렇게 실록에 여성 캐릭터도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많이 나오죠. 데비나 왕비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자주 나오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미모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러니까 그 실록을 저희가 읽다 보면 중간 중간에 그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방금 그 키워드가 선생님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뭐 이러저러한 미사 여구는 다 빼고 미모, 왜 편집자가 나타난다면 이런 게 진짜 본심이라는 거죠. 희망이고 바람이신 거죠. 그런 말에 예리한 누구도 또 어떤 이지만. 남자도 그런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조선왕조실록 20권에 이렇게 카메오로 출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김성현 편집장은 안 나왔나요? 저는 안 나왔어요. 캐릭터화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미모이시기 때문에 네. 또 원래 이런- 이제
그 이건 캐릭터- 별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 진정성이 때 없는 진정성이 발언인 것 같아요. 없죠. 그죠? 없는 예. 이게 진정성이 없는 발언 같은 거 나오면 삐 같은 거 울리는 거 없나요, 이거? 예.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런 거 좀 장치해 주세요. 특히 우리 박하백 마이크 앞에는 좀 장치해서. 실록에 보면 네. 여러 까메오가 나와요. 뭐 정치인, 뭐 연예인, 축구 선수, 무슨 뭐 하다못해 만화 캐릭터, 뭐 네. 짱구라든가 그 스카 그 강철 연극사의 스카까지 나오는데 게다가 재미라게 하시고 계세요. 휴머니스트 대표이신 김학원 대표님 그리고 이신 유연석 주관님까지도 까메오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 등장했어요, 그죠?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 본심이라는 거지 그게. 김성애 그러니까 씨는- 김성애 편장은 등장을 내심 어쨌든 그래도 그 등장을 원했었는데, 그죠? 아 뭐 설마 20권에 네. 20권에 저 뒤에 그 지나가는 사람 일로라도 이라도. 나오겠지. 라고 어쩌면 생각은 잘 했어요. 보면 뒷모습이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다 평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소에도 책을 만들 때 지난 9년 동안 계속 이런 식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저 혼자 속을 썩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만 그냥 상대방을 제가 보충 완벽했다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같은 말로 이주관님 해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 이주관님 캐릭터도 아니에요. 안경과 파마. 단지 봉준호 씨. 그것을 네. 그걸 근데 사실 그랬다라는 위주관은 거고. 이 조선사에서 등장하기 힘든 캐릭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아주 안 보이는 데다가 외모가 숨겨놓은 상당히- 봉준한발을 어떻게 캐릭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임꺽정 좀- 뭐. 구한말 군중시네. 아 그럴 수 아, 있겠네. 그래도 약간- 안 보이는 데 아, 그래도 숨겨놓는데 손- 손화중이나 진짜는. 김계남 이 정도로 안경 예. 벗기고. 걔네들 쫓아다니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 헤어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 예. 버젓한 디센트한 신분은 아닌 거지. 예, 우선 예. 헤어스타일이. 지금도 그래. 그래요. 지금 사회에서. 근데 이제 그나마 정성을 들여서 묘사한 게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인데 예. 이거는 제가 디스의 표현이지 존경과 우호의 어, 표현이 아니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그 그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풍자적인 느낌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 캐릭터에서 그 대표님에 대한 대표님이 저 미모를 표현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예. 본 사람들이 맞아 닮긴 닮았는데 뭔가 얄밉게 생겼다 이런 느낌을 주게끔 제가 공을 좀 들였죠. 예, 좀 지금 저자와 편집자 사이의 얘기니까. 그런데요, 예. 지금 까메오나 이렇게 그 캐릭터 말씀하시니까 네. 그 독자로서 하나 궁금해지는 게 어쨌든 지금 우리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했지만 그 책은 어쨌든 책은 책이고 네네. 이걸 만화화했다는 거에 우선 가장 큰 특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만화화하는 거에 일단 독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이성계라든가 이방원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이제 캐릭터를 그리는 건데 네. 그럼 뭐 영정 하나 갖고 그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정들 안 남아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그 귀족들은 그 양반들은 영정이 안 남아 있고 그런 네네. 사람들 많은데 그런 거를 캐릭터를 그릴 때 주변 사람들을 참조합니까? 이렇게 김학원 대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고요. 네. 아무래도 느낌. 가령 이제 이를테면 그런 식의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를 그리는 원칙은 초상화가 남아 있으면 예. 기본 이제 초상화대로 가고 그 다음에 실록에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인데 비중했다 이런 식의 뚱뚱하고 살찌고 무거웠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걸 참고를 하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에 와서 그려진 그림이긴 하지만 그 10,000원짜리에 있는 그 그림을 또 아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느낌도 일부 차용하면서 저는 거기다가 세종이 갖는 어떤 천재성, 비범함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실눈이면서 약간 예리함이 있는 예. 그냥 자애로워 보이지만은 않는 이런 눈빛에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식의 캐릭터를 삼았고요. 그 이제 그런 게 묘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많은 인물이 예,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실록을 읽어갈 때 느끼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 이게 이제 우선 가고요. 그다음 또 그 느낌이 가령 현대인이 어떤 사람을 닮았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가령 이 사람은 참 재주가 저도 있고 그런 캐릭터를 조선왕조실록 1권에서 한번 캐치한 게 있습니다. 김종필하고 똑같이 아, 닮은 예, 사람이 예, 하나 예.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놓고 그거는 대놓고 묘사를 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런 걸 많이 좀 넣으려고 그러다가 뒤에 가니까 이게 또 불필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선입견도 잡힐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 혼자만 마음속에서 이 친구는 약간 뭐 가령 이를테면 유시민 전 장관 느낌이 있다. 이러면 유시민 장관의 사진을 놓고 그려버리면 얼굴이 닮아지잖아요. 그렇죠. 사진을 안 놓고 머릿속에서 그 이미지만 따는 거죠. 뭐 우리는 사진을 놓고 그래도 닮아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식의 표현들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한 600명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요. 이 조선왕조실록.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기로 하고요. 가까이 캐릭터들도 권당 다룰 때도 다룰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 우리 저자와 편집자 사이의 이 상처감들이 사실상 그 너무 깊어서 너무 깊어서 얘기를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근데 하겠습니다. 거기에 잠깐 아, 추가를 해서 네. 그러면 그 메인 MC 자리를 잠깐 남 선생님한테 넘기시고 대표님이 가졌던 상처, 아, 너무나 저- 불만 예. 사실 그걸 저는-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감들이 많아서요. 예, 이거는 좀 따로 오늘 개인적인 밤 새야 주장을 되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또 우리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나는 뒷말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쪽 집은 뒷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는 많이 했나 봐. 아니 저는 대표님에 대해서만 큰문입니다. 아, 예. 그래요? 사람들이 대표님 뒷말 하는 걸 되게 좋아해. 평한 관계가 아니구나 지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13년 만에 왕관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회 이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동안의 상처는 좀 정리하고 우리 이 편집진이 박시백 화백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좀 진짜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 만나 왔잖아요. 그죠? 대놓고 우리 칭찬하는 대신에 칭찬이 아니라 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의 어떤 그 사람만의 장점. 야, 박시백 화백은 정말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씩 좀 하고 넘어가죠. 뭐. 김성기 편집장 왜냐면 아까 김성기 편집장은 사실상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충실히 제대로는 안 했지만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죠?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다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박시백 화백은 완벽했다. 이러니까 갑자기 김성기 편집장이 거의 지금 아니 저 마녀 산냥이지. 예, 진짜 그 김성기 편집장한테 우리 변론의 기회를 좀 줘야 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 편집 그래도 굳이 미덕이라고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굳이, 거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하나라도 찾아보면 예, 뭐가 힘들겠지만 있을까? 굳이 얘기하자면 음. 편집자로서 굉장히 완벽한 저자. 왜냐하면 그 본인이 알아서 그 일정을 마치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원고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늦게 되면 왜 늦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타당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끼리는 좀 더 빨리 원고 주시면 좋겠는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 재촉을 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과연 정말 아까 직장 생활 얘기도 나왔지만 직장 생활을 하듯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어서 저희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사실 뭐 특별히 매력이 없네, 그죠? 이제 성실하다. 팩트가 나오네요. 네, 이제. 이거 이제 사실 굳이 상대방에서 직장 생활처럼 칭찬할 했다. 요소가 없으면 되게 네. 성실하다는 네. 건 이건 우리 사회 남자들이 갖는 아주 평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죠? 평범하게 그 얘기하고 한 가지는 정말 고마웠던 거는 굉장히 믿어주셨어요. 완벽하게 믿고 완벽하게 지지해주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출판사에 오셔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완벽하게 믿고 지지를 해주셔서 제가 하다가 이거 좀 힘든데 싶어도 선생님의 지지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건 원동력이 거의 자기 칭찬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저자 입장, 저협자 입장에서 볼 때 음. 정말 칭찬하고 싶지 않아도 칭찬하게 되는데 예. 누구가 아니라 출판사를 예. 이렇게 저자가 출판사를 믿게 되지 않거든요. 아. 저도 한 번도 안 믿어봤어요. 진짜요? 굉장히 믿는 모양. 관계가 좋으시네요. 예. 좋으니까 여태까지 예, 왔겠죠. 이렇게 저자하고 출판사의 관계가 정말 꼬집으려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사실 서로 안 믿어요, 되게. 예 알죠.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 조성조실록 박시백의 조성조실록에 9호를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1회부터는 이 9호를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시 쉬는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으로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권에 보면 이게 이제 왕이나 세자들이 쫙 나오면 만세 만만세. 일권에서는 1권에 나오죠. 천세입니다. 천세인가요? 예, 황제가 되고 나서 황제가 고정편에 나오네. 와서야 만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세로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제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그러면 여러분은 만세 만세로 하는데 그 세를 쇠로 바꿔주세요. 쇠. 만세 세라는 말은 책을 안 찍어낼 때 그쵸. 세라고 그러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만세 만세는
이게 셀 수 없는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찍는 겁니다, 영원히. 전 지구에 돌려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정도면? 춤춰야 되는 거 아니, 제가 그게 춤춰야 되는 그러니까 일이죠. 만세 만세 만만세 소리를 들었던 황제들이 만세 만세 만만세를 못 살았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건 만쇠니까요. 얘는 자기 비하적인 주술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거는 만쇠입니다, 만쇠. 알겠습니다. 발음을 뭘 하라고요? 만세로 그러니까 만세를 만세로 하는 분들은 제가 커트시겠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사람들이 욕하겠다. 네. 출판사가 제가 박시백의 조상조실록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상조실록. 그럼 여러분은 만세, 만세, 만만세. 뭐 해보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진짜 박수 반응이 치는 안 걸로. 좋으면 네, 앞에다 팟캐스트를 붙이면 좀 아니지 이렇게 않나요? 할까요? 좀 빨리 만세, 해요. 만세, 만만세, 얼씨구나. 박수 이렇게 할까요? 그죠? 아무렇게나 해 빨리. 자,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상조실록. 만세, 만세, 만만세, 얼씨구나. 아 그럼 저도 구호 하나 제청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세 가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럴 거 하나예요. 처음에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아닙니다 하세요. 아, 그래? 그다음에 또 질문하면 아닙니다 그러세요. 아, 진짜요? 네. 계속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변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됩니다. 맨 마지막에만. 예, 예. 그럼 마지막인 줄 어떻게 상당히 알아요? 불안한데요. 아 제가 세 번 할 거니까. 아, 자, 세 번 중에 예. 마지막만. 박시백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박시백은 유능한 작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박시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합니다. 이상해. 자, 오늘 첫 프롤로그 격인 박시백의 조상조실록 팟캐스트 오늘 첫 시작인데요. 사실 오늘 방송인 남경태 선배님 빼놓고는 다 아마추어들 이게 일하다가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재미있게 진행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 본격적인 1회입니다. 그죠? 예, 본격적인 1회인데 1회부터는 이제 조상조실록이 20권이니까 왕조별로 저희가 한 권씩 왕조별로 그 한 권 한 권과 그 왕조와 그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음에 저희가 초대 손님이 역사학자분이 어느 분이시죠? 신병주 교수님. 아, 신병주 교수님, 건국대 사학과의 신병주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분이 이 덫에 빠지시는 거구나. 신병주 교수님 섭외는 됐나요? 저 내일 섭외하러 갑니다. 아, 예. 아무튼 일단 내일. 원칙적으로 하시는 거는 예. 말씀 나눴고요. 그다음 예. 시간 약속을 아직 정확히. 근데 이 못 잡아서. 섭외할 때 우리가 첫 방송을 들려드리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오시게 할까요? 첫 방송 당연히 들려서 답은 안 들리는 게 낫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첫 들려드리는 방송을 건 섭외를 안 하겠다는 의사 표현. 아니 왜요? 너무 싸 보여서 아니 잘못하다가 이제 교수님 왜냐면 우리가 저희가 딴 게 아니라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일 줄 알고 오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1회부터 저희가 20회는 계속 연속적으로 교수님들 어쨌든 역사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아, 그렇죠. 물론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중에서 아주 박시백 화백님이 말씀하신 조상조실록에 대해서 말씀한 그 부분만 따서 드린다든지 아무튼 그거는 만화가의 일상이 궁금해요. 나는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박시백 화백님의 일상도 낱낱이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방송 했는데 어떤 박시백 화백님 소감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사실상 뭐 굉장히 말씀하시기 힘들고 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뭐 박시백 화백님이 제일 말씀을 잘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서두에 제가 병풍과 공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역시 술이 입을 열게 하는군요. 제가 만약에 술 안 마셨으면 아마 그랬을 텐데 항상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지금 맥주병 하나를 앞에 두고 있는데 간접 광고 상표는 한번 네. 보자. 그것까지는 곤란하죠. B 아닌가요? 자, 아무튼 우리 박시백 화백님 1회부터 20회까지 이제 계속 출연을 하셔야 되니까 힘내시고. 근데 저 출연료는 주시나요? 아, 예, 그거는 따로. 이렇게 원래 이게 팟캐스트가 아무리 아마추어 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출연료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요즘에는 아, 공중파에서 다 해요. 아, 그래요? 공중파에서는? 아, 예. TV를 안 이렇게 보시는구나. 전선이 예리하게 갈릴 수가. 그러게요. 네. 갑자기 첨예해지는데요? 따뜻하게 닫아야 되는 자, 시점인데. 오늘 이수 얘기도 할까요? 오늘 사실상 메인 진행자인 남경태 선생님 역시나 이 방송인다운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제 1회부터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축이 하나 있고 네. 또 그걸 만화화했다는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두 가지는 뭐냐면 교양과 재미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왕조실록이나 역사적인 얘기를 교양을 또 안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조선왕조실록 혹시 그 청취자분들 듣는 분들은 혹시
이걸 통해서 조선왕조실록을 어느 정도 스킵해서 읽었다라는 착각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 예. 내용적으로도 예. 그리고 이제 만화라는 형식은 일단 만화라는 건 더 재미를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자체의 성격을 교양과 재미를 흔히 말하는 근데 마침 조선왕조실록을 만화한 것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두 마리 토끼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출연하시고 이제 2회 때부터는 안 나오시는 건가요? 간헐적으로 또 이제 간헐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소환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증언이 필요할 경우. 김석엽 편장 오늘 뭐 고생하셨는데 뭐 소감 한마디 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그 처음 생각과 달리 왠지 오늘 재물이 된 느낌이어서 영 맞아요. 그쵸? 왠지가 아니에요. 그냥 재물이 된 거예요. 재물이 된 그죠? 거예요. 씁쓸합니다. 그 대신 네. 박시백 화백님이랑 또 다음 작품을 하시고 싶은 생각은 사실 있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자존심도 없어. 아까 미모의 여성 편집자가 생기면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같은 거 없습니다. 자신의 미모를 능가할 편집자가 없으리라는 확신이죠. 그 자신감인가요? 아마 김성경 우리 청취자분들이 편집장의 김성경 미모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받쳐주지 않았으면 아마 9년 동안 네. 박시백 화백이 그럼요. 시시각각 저한테 짜증냈을 거야 아마. 휴머니스트 그랬는데. 8사에 오시면은 김상민 편집자의 용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영문을 붙습니다. 자 위원석 주관님 뭐 한마디. 저는 일단 네. 책을 읽으시건 안 읽으시건 만약에 저희 그 첫 번째 프롤로그 격의 방송 오늘 이제 녹음이었는데 그 만약에 이게 들을만 하셨다면 일단 한번 계속 이후에 1편, 2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임금씩 이제 그 살펴보면서 갈 텐데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더 힘이 날 것 같고 분명히 아마 재미 있으실 겁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사실 청취자가 이렇게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게 좀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죠? 아무도 없는 데서 저희들끼리 막 떠드는데 이거 분명히 어디 나가는 거죠, 그죠? 예, 원래 아무튼 방송인은 그런 거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방송인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 방송을 뭐 운전하면서 들으시거나 또 산행을 하면서 들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팟캐스트는 되게 독특한 시도예요, 그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1권부터 20권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아무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또 뭐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저희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휴머니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휴머니스트를 치시면 휴머니스트 또는 휴머니스트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휴로그라고. 그냥 거기에- 휴머니스트 치면 영화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죠. 그래요? 예. 아무튼 휴머니스트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휴로그와 휴머니스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박시백 화백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매회마다 역사학자 선생님이 계시니까 또 초중고생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역사학자분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방송 즐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회부터 20회까지 시작을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